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만 사실 우리와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 바로 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자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은 단순히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 그리고 우리 기업과 나라의 미래와도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H-1B 비자라는 전문직 취업 비자의 수수료가 한 해에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나 된다는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1억 4천만 원짜리 허가증이라니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단숨에 내야만 겨우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비자는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이렇게 비싸지고 까다로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만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넓어지고 기회도 많아져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지라 많은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도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자 장벽이 이렇게 높아진다면 그 길이 거의 막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정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 한다고 합시다. 그 회사가 그 아이를 채용하려면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회사가 선뜻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결국 뛰어난 인재라도 비자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자동차, LG, 삼성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보내야 한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비자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절차가 복잡해진다면 어떨까요? 기업은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현장은 지연되고 결국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오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멀리 떨어진 나라의 뉴스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와 직접 연결된 현실입니다.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직원들이 곤란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야?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의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해외여행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건 극히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해외에서 꿈을 펼치려는 길을 찾습니다. 비자는 그런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하면 아이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능력 있고 준비된 아이들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비자 제도 변화는 바로 그 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뀝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대비할 수 있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기회가 있다.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 만큼 국내에서의 기회를 더 찾아보라. 이런 조언은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알기에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뉴스는 늘 어렵게만 들리고 내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가족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외국 얘기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 자녀, 내 손주, 우리 기업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따뜻하게 풀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바뀐 비자 제도는 그저 먼 나라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H-1B 비자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자는 쉽게 말해 전문 기술자를 위한 미국 취업 허가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와 비슷하지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자, 연구자, 전문가들을 이 비자를 통해 데려왔습니다. 특히 컴퓨터, IT, 의학, 공학 같은 분야에서 많은 한국인 젊은이들이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변화는 이 비자의 문턱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청 수수료가 $1,00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필요한 인재라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은 연간 $100,000,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유망한 한국인 젊은이를 뽑고 싶어도 비자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대기업만이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던 청년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미 투자하고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LG와 삼성도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에는 당연히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기술자를 보내려면 비자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획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나섰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비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대통령도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와 LG가 함께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도 곤란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에서 경험을 쌓으려는 순간 비자가 없어서 규정이 바뀌어서 그 길이 막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의 취업문을 좁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두 흐름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어제의 규칙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변화는 결국 우리 가족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제뉴스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내 자녀, 내 손주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휴, 너무 어려워. 외국 얘기니까 나랑은 상관없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주가 다니는 학교, 우리 자녀가 다니는 회사, 우리 기업이 세운 해외 공장, 그 모든 것이 세계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자가 바뀌면 우리 아이들의 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비자가 막히면 우리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유럽일 수도 있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어렵고 딱딱한 제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이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먼저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뉴스 속 숫자와 제도 이야기를 넘어서 이 문제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비자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의 꿈과 눈물,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한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고 드디어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그를 채용하려면 H-1B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려 1억 4천만 원. 결국 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 청년은 눈앞에 있던 꿈의 기회를 그 자리에서 놓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은 아마도 자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셨을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등록금을 마련하고 멀리 떨어진 아들이 잘 지내길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기회가 돈 몇 장의 장벽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도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가족의 눈물이고 부모의 희생이며 자녀의 좌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파견되어 미국 땅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낯선 환경, 언어도 서툴지만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인정받는데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많은 근로자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그들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결코 멀리 떨어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족,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모두가 함께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그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이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족의 사랑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손주가 미국에 가서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일하려던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했다. 우리는 내 편이다. 이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돈보다 제도보다 강한 힘.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걱정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세상은 수없이 변했습니다.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법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비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갑작스러운 규정 변화, 예상치 못한 비용, 외국에서의 불안정한 상황.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늘 같은 것입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내 손주가 그런 어려움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바로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세월을 살아온 부모와 조부모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비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자 때문에 좌절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괜찮다. 넌 이미 충분하다. 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우리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법도 변합니다. 제도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주는 따뜻한 손길과 가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비자는 사람의 꿈을 막을 수 있지만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막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의 비자 이야기로 꽤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와 제도 이야기라 조금 낯설고 딱딱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이 안에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것, 그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권력보다 강한 것, 법보다 오래가는 것, 그건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번 미국 비자 제도 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줍니다. 자녀와 손주 세대가 미국에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주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좌절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말해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 손주가 벽에 부딪혀도 넌 이미 충분히 잘했다. 토닥여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 마음이 있기에 어떤 제도도 어떤 장벽도 결국은 우리를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 해외여행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아주 특별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해외를 오가고 세계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뀌고 법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붙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곁에 있는 이웃,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진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 변화. 겉으로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녀와 손주 세대의 꿈과 연결된 이야기. 한국 기업과 우리 경제와 연결된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우리 가족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결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세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 문제일 수 있고, 내일은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모레는 환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에만 머물지 말고 나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묻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 그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얘야, 세상은 늘 변한단다. 하지만 걱정 마라.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지혜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찾으십시오. 그 마음만 붙잡으면 우리는 언제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 제도의 변화라는 낯선 주제를 함께 나누었지만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발견한 건 사람,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딱딱한 뉴스 속에서도 따뜻한 진심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뉴스였지만 함께 풀어내다 보니 결국은 우리 가족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족과 나눌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 달라는 따뜻한 응원이고 또 다른 시청자들에게는 함께 듣고 함께 나누자는 초대장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가정에 위로와 공감을 나눌 수 있게 만듭니다. 혹시 손주나 자녀에게도 말씀해보세요. 얘야, 이런 채널이 있더라. 세상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들려주네. 너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잇는 대화가 시작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채널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상의 크고 작은 소식을 모아 여러분께 편안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동적인 사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이 채널은 더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지켜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